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홍영표 장관은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홍 장관 및 서울 지역 통일교육위원 30여 명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유지수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장을 만나 서울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미래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28일 충북 옥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영농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홍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깻잎과 아로니아 등을 재배하는 탈북 영농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홍 장관은 힘든 점도 많겠지만 지방에 정착한 탈북민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며 영농을 통해 수입도 쌓고 성공한 모습을 후배 탈북자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지난 31일 제주 하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홍 장관 및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 계획은 제주도민과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탈북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주 하나센터는 지역 내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의미 있는 연극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 대학로에서 탈북민의 모습을 그린 한 연극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극 목란 언니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흥겨운 음악과 신나는 춤을 목란아, 망치를 받아라! 때로는 코믹한 상황도 벌어지지만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숨어 있어? 진짜 모른다니까! 이 작품에는 탈북민이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연극 목란 언니를 소개합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 배우들이 연극 준비에 한창입니다. 많은 배우 중 대본 산매경에 빠진 한 사람. 마치 수험생처럼 그야말로 열공 중인데요.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목란 언니에서 조목란 역을 맡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연극 배우 김정민 씨입니다. 김정민 씨는 제52회 동아연극상의 연기상을 수상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인데요. 이번 연극에서는 탈북민 역할을 맡아 북한 사투리 공부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북한 말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억양, 이런 표현, 이런 것들 지도를 좀 받았어요. 김정민 씨에게 북한 사투리를 알려준 선생님은 바로 우리도 잘 아는 분이죠. 탈북민 최초 웹툰 작가로 알려진 최성국 씨인데요. 최성국 씨는 사람들이 탈북민을 좀 더 친근하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연극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현재 사회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도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통일이 멀게만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일단 문화부터 공감하자. 그렇다면 배우 김정민 씨가 느낀 북한 사투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좀 은유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헛가다 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십시오. 이런 게 저희는 그냥 똑바로 말해라 이 정도로 끝나는데, 예를 들면 헛가다를 부리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라 라든지,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정민 씨에게 연극의 대사 한 소절을 부탁해봤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참 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돌부리에 걸터서 툭툭 넘어진단 말입니다. 김정민 씨가 연기하는 이 연극, 어떤 연극인지 궁금하시죠? 2012년에 초연한 연극 몽란 언니는 2013년에 이어 올해로 벌써 3번째 올려지는 연극인데요.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으로 유명한 연출가 전인철 씨와 시대를 대변하는 희곡으로 이미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김은성 씨의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미 2012년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대상의 작품상과 동아연극상의 희곡상, 그리고 신인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극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참 곱다. 이름 조몽란입니다. 몽란. 딱 기생 이름이네. 연들 어디서 왔노? 평양에서 왔습니다. 피아노 치는 데라고 해서 왔습니다. 연극은 평양예술학교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한 탈북민 예술인 조몽란의 남한 생활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탈북민 조몽란이 뜻하지 않은 사건 해결을 위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늘 땅을 여는 곳곳으로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전혀 다른 남한 생활은 조몽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물장구 치는 겁니까? 사장님 언제 옵니까? 우리 아는 옵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 게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연극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두운 사건들을 냉소적이고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성 작가 특유의 유머와 입체적인 무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지루할 틈 없이 무대에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관객들은 작품을 보면서 탈북민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단 자체가 좀 가슴 아픈 상황이니까 가까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보듬어주고 많이 관심 가져주고 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극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몽란 언니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몽란 언니를 통해 가슴 쓰라린 아픔을 느끼셨다면 오늘 우리 근처의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탈북민 중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농부가 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농부가 되다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산 사업에 성공한 김명섭 씨와 버섯 농사 전문가 류옥화 씨를 만나 그들의 성공적인 귀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를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땅도 살 수 있었고 축사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해요. 도시에서 뭐 월급을 받았으면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살지만도 뭐 자기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회사 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10번 잘하다 1번 못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농사일은 내가 해도 욕할 사람 없고 뭐 안 해도 욕할 사람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안 하면 내 농사가 망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거밖에 없지 않으세요?
톨 10월 중순부터 내년 한 4월 중순까지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 바쁘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커서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만져보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터진 건 이렇게 탁 보면 뜯어야 될지 안 돼요. 그리고 크기가 있으니까 컵만 이렇게 되면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따면 대가 끊어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찍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요령 있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잘못 따면 손도 아프고 피가 막 나고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 많이 된 거예요. 처음에 3,000분 시작했어요. 3,000원이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나무 이거 개수. 원목 하나에 거의 3동 3,000분 시작하고 여기 7동 해가지고 이제 10,000분쯤 돼요. 힘들어도 뿌듯하죠. 돈도 들어오고 돈이 들어올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런 축사를 지는 일을 아는 형한테 따라다니면서 돈 일당을 벌려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일도 하면서 소도 키우는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소를 키우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처음에는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저도 새벽 4시, 5시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 사람들은 놀러가고 어찌고 할 때는 나는 뭐 바닷가에 놀러도 못 가고 한 1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를 17마리인가를 외상을 줬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소만 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식과 방법, 그다음에 기술적 부분들 뭐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만에 내 축사를 갖게 되신 거예요? 한 8년이요. 여기 훨씬 좋죠. 자기 나 땅이잖아요. 본인 땅이고 임대료가 안 나가고 일단은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그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고생 많이 했죠. 남들은 돈을 이렇게 하우스도 짓고 이랬는데 우리는 신랑하고 제가 같이 모든 걸 다 우리끼리 하니까 힘들었죠. 제일 첫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나 봐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산림조업에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이러다가 대학교 갔고 그다음 마이스터도 갔고 이렇게 됐죠. 배지는 여름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나오고 10월달이 배지가 끝나면 이 원목이 또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나오길래 그래서 1년 12달 버섯 농사 하려고 배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목장이에요. 이 축사 시설 자체가 대한민국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지 않고 근데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 쪽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뭐 소를 키워서 월 순흑자 한 5천이나 뭐 그 정도요. 그 정도의 매출을 이룩할 수 있는 이 한우교통에서 시스템을 그냥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멀었지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지요. 뭐 성공했다고는 생각은 안 해야지. 그냥 자리를 좀 잡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해본다고 한 게 이렇게 커졌어요. 내년에 여름 버섯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까지 하고 제가 오디도 하고 있으니까 오디 가공하는 공장까지 짓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한 300마리? 번식 한 300마리 정도 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 300마리를 만드는 게 4대 못할 수도 있다고 소리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축산업 교통이.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갈 때 가능한 거라고 보고 목표가 있어야지만 또 꿈도 생기는 거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